제가 처음에 경매로 샀던 빌라에 들어간 실투자금은 800만 원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받았어요. 여기서 대출 이자를 빼면 2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단골 주제가 있는데 대출 원금입니다. 왜 사람들은 대출 원금을 궁금해할까요? 그건 대출 원금을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강생들에게만 알려준 정보, 같이 투자하는 동료들이 공개하지 말라 했던 비밀, 오늘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물리치료사입니다. 28살에 경매를 이용해 다세대 빌라 3채를 샀어요. 거기서 매달 월세를 총 132만 원을 받고 있죠. 물론 여기서 대출 이자를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원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는 비밀이기 때문이죠. 지금쯤 그럼 왜 공개하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공개해봤자 이용할 사람만 이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액 빌라 투자의 핵심은 대출입니다. 일반 회사원 월급으로 1억 모으기도 힘들다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시죠? 저 또한 28살에 많은 돈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가능한 경매 투자를 시작했죠. 제 주위에는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부자들도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합니다. 남의 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거죠. 남의 돈은 보통 은행의 돈입니다. 저는 경매에만 있는 특별한 대출 2가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경매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죠. 이 대출을 이용하여 소수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년 거치 29년 분할 상한이 있습니다. 거치는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걸 말해요. 1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갚다가 1년 후부터는 대출금을 29년으로 분할하여 갚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갚아도 돈이 남는 부동산을 찾으면 됩니다. 수강생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제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들어간 돈은 총 5,825만 원입니다. 세금, 등기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등 전부 포함해서 5,825만 원인 겁니다. 대출금은 4,200만 원이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는 45만 원을 받고 있어요. 대출금과 보증금을 빼면 실투자금은 1,125만 원입니다. 이 수강생은 1년 거치 29년 원리금 분할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했어요. 이자만 내는 1년 동안 한 달 순수익은 33만 원이고 1년 후 대출 원금까지 내는 기간의 한 달 순수익은 26만 원입니다. 30년이 지나면 대출 원금은 다 갚은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 원금 50% 33년 거치, 남은 원금 50% 33년 분할 상한, 33년 후 전액 상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 채널을 봐주시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대출 상품은 경매를 하면서 좋은 상품이 없나 찾고 찾다가 알게 된 상품입니다. 33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50%를 분할해서 갚고 33년이 지나면 남은 원금 50%를 상환하면 됩니다. 제가 받은 실제 물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들어간 돈은 총 4,081만 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등기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등 포함입니다. 대출금은 2,970만 원이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는 32만 원을 받고 있어요. 대출금과 보증금을 뺀 실투자금은 811만 원이 되죠. 대출 조건은 앞에서 말한 원금 50% 거치, 50% 33년 원금 상환입니다. 33년 동안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계산해 볼까요? 매달 내야 할 이자는 대출금 2,970만 원에 대한 이자 더하기 원금 50%인 1,485만 원을 33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나면 남은 원금 50%인 1,485만 원을 갚으면 되죠. 자,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대출 원금 2,97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고정금리 3.2%로 대략 8만 원 더하기 원금 50%인 1,485만 원을 33년 396개월로 나눈 대출 원금 37,500원. 제가 33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대략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33년 후 남은 원금 1,485만 원을 상환하면 되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할 의문점 3가지. 공실이 길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공실 기간이 1년일지라도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적기 때문이죠. 물론 공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강생들도 평균 2개월 이내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빌라 월세 밀리지 않냐? 선입견일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세입자는 잘 안 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로 세입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적어도 12평 이상인 물건을 선호하는 편이죠. 이 외에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임차인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만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도 비규제 지역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심지어 규제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투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걸 믿죠. 여러분,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들은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찾고 대응합니다. 마치 환경에 맞춰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좋아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싫어하는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